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그 제목으로 국민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3월도 이제 하순에 들어서 가지고 며칠 있으면 이제 또 한 달이 바뀌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진해 군항제 그 꽃 그 벚꽃이 아주 화려하게 그 만발한 걸 보고 거기 참석은 못했지만 참 우리나라가 참 아름다운 나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월달 하면은 작년에 이제 그 우리가 정말 가슴 졸이면서 이거 잘못하면 나라가 완전히 선거에서 그때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나라가 완전히 빨갱이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 투표 결과 개표하는 날까지 정말 저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아침 거의 뭐 4시까지인가지 잠을 못 잤는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정말 조마조마하게 이제 그 투표 결과를 바라봤고 정말 천우신조라고 해야 되겠죠. 정말 얼마 차이 안 되는 그 근소한 차이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됨으로써 정말 이제 그래도 나라가 그 이제 망하진 않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가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벌써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난 이제 1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제 정말 아주 어려운 지경까지 간 그런 한미 관계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복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긴밀한 그 북핵 문제에 대한 이제 공조 체제를 갖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기화를 해가지고 뭐 유럽 등 소위 그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어지러진 그런 그 외교적인 그런 아주 불편한 관계들을 아주 단기간 내에 회복시킨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한층 전보다 이제 발전시킨 관계를 지금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의 그 비평가들은 윤 대통령이 외국에 가가지고 정말 같이 김건희 여사까지 합세해서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다니면서 이렇게 외교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정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뭐 외교 참사니 뭐 대통령이 가가지고 정말 외국에 가서 또 잘못된 무슨 거나 한 것 마냥 그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UAE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라는 나라에 그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 파견된 국군들을 모여놓고 잘 주재국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격려사를 한 걸 가지고 간단한 조그만 걸 말 트집 잡아가지고 이란하고의 국교를 뭐 망쳤느니 뭐니 하고 말해 그냥 반대라고 말해. 이런 거 볼 때 이게 정말 같은 국민인가 우리가 같은 참 민족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숨을 쉬면서 정말 앞으로 같이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할 만한 참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참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감정뿐만 아니고 이 국내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활동하는 그 좌파 정치인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 정말 같은 국민으로서 어떤 나라의 운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저 혼자 개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온 모든 국민들이 가져야 될 그런 저겠는데 정말 그런 중에 정말 이제 또 1년이 지났고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윤석열 퇴진을 이제 외치면서 이제 뭐 서울 시내에서 이제 무슨 군중 집회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국민들이 생각에 모아진 게 아니고,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쪽에서 내리는 지령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 반대해라, 세월호 때의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 뭐 밀어붙여라, 이런 참 짓을 북한에서 하고 있고, 또 그거를 맹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민노총이나 이런 그 반국가 단체들이 말이에요, 그런 국민들을 그 선동하고 또 이간질하고 또 그리고 외국에 대해서 자기 나라를 악선전하고 이런 일이 정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참 서글프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1년 동안 그 보면은 우선 가장 가까운 어제 이제 서해 그 참전 기념일 날 말이에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동안 대통령이 한 번도 그런 서해에서 어떤 그런 그 기습을 받아가지고 서해 천안함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침몰됐는데도 현장도 한번 가지 않았고, 그 뒤에 기념식 때도 대통령 국가원수라는 사람이 참석도 안 했고, 반대로 이제 그 우리 6.25 전쟁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제가 이름이 잠깐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돌아가셨는데도 대통령이 참석은커녕 초화도 안 보내고, 이게 도대체가 정상적인 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정말 윤 대통령 엊그제 이 기념식에서 55명 돌아가신 참 우리 용사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거명하면서 말할 때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을 전 국민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대통령의 진정성,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도 자기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가 훌륭한 대통령을 참 맞은 건 국민 전체의 정말 아주 기쁨이고,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더 나라가 한 단계 발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가 1945년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이승만 박사가 주도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했고, 북한은 김일성이 반대로 이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라고 그러는데, 말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은 이거는 김일성 이제 왕국이죠, 왕국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 말이에요, 불과 2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6.25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아마 아시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려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겪었는데, 북한이 예를 들어 탱크를 밀고 그냥 기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불과 2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거의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밀려가지고, 조금만 더 밀리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제 지도상에서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이제 위급한 상황에 부딪혔는데, 그나마나 그걸 이제 수복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어떤 그런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데는 일본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해서 안 됩니다. 일본이 이제 미군의 배후기지 역할, 보급 배후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동강 전선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이 일본에 이제 주둔해 있는 그 메가더 사령부가 결국은 거기서 모든 작전 계획을 하고 어떤 그 군 모든 저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인천 상륙해서 결국 한국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6.25 전쟁하고의 그 우리가 관계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은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지 않는데 일본이 미국 다음에 은인이라고요. 만약 일본이 없었다면은 나라가 그냥 우리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일본의 그런 어떤 그런 고마움 이걸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요. 두 번째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5개년 발전 계획을 할 때는 우리나라는 농업 말고는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연필 공장, 연필 하나 만드는 공장도 제대로 못 만들고 겨우 검은 고무신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정말 그런 어떤 그 아주 유치한 단계의 공업이었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일본하고 타협하는 거에서 일본 그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절대로 어떤 그런 강제징용이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배상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조약하에서 이제 일본 청구권 자금을 달러로 이제 5억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포항제철, 울산 여러 가지 공업 그 중화공업단지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하나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 그 공을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나 AI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첨단 세계적인 이제 그 인류 국가가 됐는데 거기에는 지금도 일본에 그 숨어 있는 공이 많아요. 일본에서 또 핵심 그런 부품 같은 거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우리 독자적으로 아직도 그 완전 100% 어떤 그런 독립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전부 무시하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국제조약으로 초고권 협정에서 다시 그 개별적인 그런 강제징용이나 배상 청구를 안 한다고 해놓고서 대법원이래 내가 말이야. 그 좌파 그 대법관들이 그 판결 낸 거 아닙니까? 전부 그걸 또 인용해가지고 말이야.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미쓰부시나 어떤 일본 기업들의 뭐 재산을 압류하고 그러면 그럼 일본도 뭐 자기들 국익적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내내 한 게 일본하고 관계를 악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가 윤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선줄 친 거예요. 가서 그거 절대 그 구력 외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일본하고의 어떤 질곡적인 관계를 풀지 않으면은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이거 어떤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공격받을 때는 미국, 일본, 한국이 같이 공동 전선해야 되는데 뭐 지소미아니 이런 거 다 파기한 게 그 문재인 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복원시키고 뭐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뭐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력 외교를 했다는 겁니까? 일본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측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가서 일본에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우리 윤 대통령을 그 대접했고, 그 김건희 여사도 말이에요. 그 일본에 가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일본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왔잖아요. 그걸 뒤집어 가지고 무슨 구력 외교를 했느니, 뭐가 구력 외교입니까, 그게 도대체가. 그리고 무슨 그 캐캐묵은 말이에요. 그런 반일 감정 자꾸 돋궈가지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럼 그 좌파들 주장한 대로 말이에요. 적대 관계하면은 자꾸 이 자라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 일본하고 그렇게 서로 맨날 싸움이 나고 그렇게 가야지 되겠다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그런 점을 잘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이기해 드립니다. 엊그제 또한 저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소위 검수완박법이라고 이제 내동 우리가 이제 잘 나가는 그런 검찰 시스템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수사권을 갖다가 경찰에 남겨주는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인위적으로 김영배인가 당시 이제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가지고 말이에요. 탈법으로 이제 법을 통과해서 했으면은 법은
말하자면 위법행위인데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물론 그게 이제 심사 과정에서 어떤 9명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투표하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4대 5로 어떤 소위 그걸 이 국회 결정 갖다가 이제 합법화 시킨 거는 이거는 정말 저도 대학에서 법을 배운 입장이지만은 그 대법원 반대한 사람들 말이에요. 다 사람 말이에요. 보고 그러면 말이에요. 이거는 초임금 판사만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법관에서 최고의 이제 명예라고 볼 수 있는 대법관이나 말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정말 그런 법관으로서 어떤 그런 의치를 지켰는지 말이에요.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도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이거 사퇴해야지.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못하려면은 그런 기관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도대체가 우리가 똑같이 법을 배워가지고 몇십 년 동안 판사 생활해가지고 정말 마지막 영예스러운 자리인 말이에요. 헌법재판관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이거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에 자기들이 쌓아온 법률 지식과 우선은 양심에 맞춰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그냥 끼리 담합해가지고 말이에요. 다수당, 소위 민주당 편들어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표를 갖다 그렇게 무슨 투표권 행사를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판사라고 믿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법률 운영을 갖다가 맡길 수 있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사퇴하지 않으면은 쫓아가서 그 사람들 멱살 잡고 끌어내려야 되지 않나. 이거 그냥 놔두면 말이에요. 점점 이게 도대체가 국회가 쥐어진 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말이에요. 숫자가 단순히 많다는 것만 이유로 해가지고 어거지 안 되는 것도 그냥 법안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건 또 반대를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국회 안에서 서로 여당인 국민의힘 당하고 말이에요. 반대당 입장에 있는 지금 열린민주당인가 하고 말이에요. 서로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은 밤새 토론하더라도 우리가 토론에서 어떤 옳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명분이 안 쓰니까 이제 그냥 어떤 군중 집회 동원해가지고 말이에요. 왜 국민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정치 싸움 하는 데다가 국민들을 갖다 끌어들입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거기 참석한 사람들 손에 들고 피켓 이거 보고는 말이에요. 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슨 좋아가지고 모임에 간 게 아니고 누가 시키는 대로 다 피켓 만들어주고 들고 말이야 이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국민들 의사랑 관계없는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린 우리당 하는 짓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에도 제가 날짜 기억 못하는데 2주일 전에 냈는데 모든 그런 우리 지금 국내에서 하는 그런 정치 행사에서도 일일이 민주노총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예? 구원을 어떻게 해라. 뭘 반대해라. 세월호 사건 때처럼 어떻게 해라.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그냥 제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과거에 지금 우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쭉 한 몇 사람 전두환 이렇게 대통령 중에 정말 대통령 돼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불철주야 이렇게 몸 뛰면서 자기 힘들다는 말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꿋꿋이. 정말,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말이야. 하나 정말 손색 없이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국민들이 매일 정말 칭찬해주고 말이에요. 좀 격려해줘도 정말, 부족하지 않나,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국민들이 좀 이렇게 힘을 좀 넣어주고 길을 좀 해서 대통령이 정치 잘하고 국민 통합을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 발전을 좀 앞당기면은 누구 개인한테 손해나는 거 있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밀어줘가지고 정말 이 우리가 가장 지금 이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가지고 뭐 비평할 게 아니고 북한에서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핵무기다, 무슨 ICBM 등등 그런 어떤 그런, 그 대륙간 그 탄도탄 만들어가지고 뭐 미국하고 뭐 전쟁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 미국 얘기 쏙 들어가고, 800m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치면은 뭐 몇십만, 5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에서 우발적으로 핵폭탄 몇 개만 터뜨리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흔적도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지금 북한에서 하는 그런 일거일동을 그 세부적인 걸 모르고 덮어놓고 뭐 군중대 무슨 윤석열 무슨 규탄대회 한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데 쫓아다니고 그게 우리가 정말 같은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반성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지금 국가의 모든 그 힘을 거기다 집중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물가 오르는 문제부터 지금 뭐 경제 지금 수출 둔화되는 거 반도체 문제 말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자꾸 그런 짓들 해가지고 국력을 갖다가 자꾸 허투루 놓으면 말이에요. 이 정말 나라는 누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힘을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사건건이 반대하는 거 정말 그 열리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 말이에요. 정말 그따위로 정치하려면은 늘 그만두세요. 뭐 하려고 저 세비 타먹고 말이에요. 정말 힘들여서 그 편성당 예산이나 깎아먹고 말이에요. 정치인이라고 지도자라고 정말 국민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가장 큰 불만은 왜 대통령이 말이에요. 1년이 넘었는데 문재인 시간을 자꾸 끊으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구속을 시키고 말이에요. 지금 거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무슨 개혁의 딸들이 그 사람들이 나라 망치자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 엄히 단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적으로 안 되면은 지구 사령관 풀어가지고 말해요. 그 사람들 단속시키고 그런 짓 못하게 군중대행이 이런 거 못하게 그걸 엄하게 다스려야죠. 제가 외교관 생활에서 이 나라 전화 봤지만 말이에요. 미국같이 가장 국민들 의사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도 국가에 대해서 저항한다든지 어떤 국가의 안전을 해칠 때는 말이에요. 국가 특수구 방위군이 나서가지고 단속하고 불란서 같이 이렇게 자유하는 나라에서도 그 데모해도 어느 정도 지나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군중들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인정사정 없이 거기서도 구금하고 말해요. 법으로 그냥 가서 고문도 하고 그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선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언제 그런 김정은이가 정치 이상 상태에 돌아가가지고 무슨 도발할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좌파 빨갱이들 하나 이렇게 강하게 단속 못하면은 이 나라 안전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지키는 보위부가 말이에요. 10만 명이라고 전 들었는데 지금 무슨 급한 어떤 국내 소요 사태나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대통령 경호실이나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경찰들 가지고 다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두고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자 하는데요. 제가 거듭 생각나면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 요번에 소위 정당하게 그런 검수완박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그거는 고쳐지겠지 했더니 이거는 그냥 같이 더불어민주당한테 아부하려고 그따지 했는지 편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다 역사에 남는 일 아닙니까? 반성들 하시고 말이에요. 정말 국민들한테 그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사퇴하세요. 뭐 때문에 소위 헌법재판관
잘해가지고 말이에요. 뭐, 그거 도대체, 응? 그렇게 혈세나 낭비하고 그러려고 헌법재판소가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